네,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지금 강진구 기자께서 이 노상원 수첩 작성 시점을 2023년 10월경으로 추정한다. 말. 예.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도 왠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진성 씨가 범행을 준비했던 아산의 부동산 사무실, 그 철거 현장에서 발견한 이 범행 예행 연습 흔적, 그리고 이후에 김진성 씨가 재판받는 과정, 그리고 피고인이 한 명 더 있었죠. 그 방조범, 또 다른 70대 김모 씨인데 동네 사람입니다. 아산 동네 사람. 그분과 한 두세 차례 인터뷰를 하면서 확인된 내용,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추정은 최대한 좀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행 준비 시점으로 특정한 것이 2023년 5월 또는 4월이었습니다. 그 전술용 칼을 구입한 게 4월이고 5월부터 연습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김진성 씨가 범행 준비에 들어간 것은 최소한 6개월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우선은 그 칼을 구입한 것이 4월이고 5월부터 연습을 했고 나무둥치에 찌르면서 훈련한 게 9월이라고 했는데, 뭐 그 사무실 벽에 수백 차례 찌른 흔적 있는 것들 보셨을 테고, 그 이전에는 그 칼 사기 전에 과도로 훈련을 했어요. 그 과도로 훈련했다는 검찰 수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사무실 압수수색할 때 책상 서랍에서 과도와 칼 가는 도구를 발견해서 압수를 해갔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 그리고 뭐 2023년 초, 뭐 정확히는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민주당에 위장 입당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김진성 씨가 사실은 그 2022년에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이혼을 했는데, 검찰은 김진성 씨가 이혼을 하고 뭐 경제 환경이나 또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자포자기 심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범행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범행 준비를 위해서 위장 이혼을 했던 거였어요. 그 이른바 남기는 말, 변명문이라고 김진성이 표현했던 그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범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맡겨놨던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두 부가 이제 압수가 된 건데, 그분 말에 의하면, 그 공범 말에 의하면 한 분은 조카한테, 한 분은 부인한테, 김진성 씨 부인한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두 부가. 근데 김진성 씨 부인한테 보내는 편지의 주소지가 김진성 씨 아파트였습니다.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범행 시점에도. 그러면 위장 이혼하니까 추정이 가능한데, 그게 팩트로 확인된 것이 김진성 씨가 본인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범행을 준비하느라고 아내에게 이혼해달라고 했다. 가족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했다는 것을 김진성 씨 입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범행 준비를 위해서 이혼을 2022년 11월에 했다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행 시점이 언제이냐가 왜 중요하냐, 준비 시점이 인지가 왜 중요하냐, 범행 대상하고 범위가 달라져요. 그럼 그 시점에 접촉했던 사람들, 관계 맺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했는가, 이런 의심이 남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범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 문서를 언제 받았냐, 그래서 내가 작년 초에 받았다 그랬더니 수사관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수갑을 꺼내더래요. 너 거짓말하고 있다고. 김진성은 5월이라고 그랬는데 왜 너 초라고 하냐. 경찰이든 검찰이든 굳이 이 범행 준비 착수 시점을 뒤로 미뤄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범행 자금에 대해서 우리 강진구 기자께서 잠깐 의심을 해주셨는데, 실제 당시에 이 김진성 씨의 경제 사정은 극도로 안 좋았습니다. 뭐 월세 7개월 밀려있다, 그게 한 500여만 원 된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고, 전기료도 한 4개월 밀려서 전기 차단한다고 최고장이 붙어 있고요, 부동산 사무실에. 근데 그게 얼마 안 돼요. 한 달에 한 7, 8만 원밖에 안 되는 걸 그거를 못 내서 전기가 끊길 위기였고, 그리고 4인간 채무도 있었습니다.
한 7명으로부터 빌린 돈이 빚이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 사무실에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 잔뜩 붙어 있었고요. 뭐 등기도 있고 내용 증명도 있고. 그리고 이 범행 전날 1월 1일 시점 기준으로 김진성 씨 통장 잔액이 34,000원이었습니다. 근데 5차례 막 범행을 하려고 돌아다녔잖아요. 부산으로 서울로. 뭐 KTX 타고 택시 타고 호텔에서 묵고 이러면서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뭐 가족이 줬을 수도 있겠죠. 뭐 아내도 있고 조카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미 1년 전에 위장 이혼을 해줬고 범행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자금을 대줬다면 그 자금의 출처나 그들의 연관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됐는가? 이런 것도 의심이 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내란 사건이 일어나고 노상원 수첩이나 홍장원에게 전화를 통해서 불러준 판사 이름이 4명이 등장합니다. 김명수, 권순일, 그리고 유창훈, 김동현. 김명수, 권순일은 다 아시는 이름이고 유창훈도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고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무죄 판결한 판사죠. 김진성 씨의 남기는 글에 이 4명이 등장합니다. 4명이 등장하고요. 다만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영장 기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하고 있고 김동현 부장은 지금 노상원 수첩이나 또는 홍장원 1차장에게 불러준 명단을 불러줄 때는 무죄 판결한 판사. 근데 김진성 씨의 남기는 말에는 재판 지연시킨다고, 위증교사 사건 재판 지연시킨다고, 그래서 척결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위증교사 사건 기소될 당시에 막 그 언론에서 총선 전에 끝낼 것처럼 막 끝낼 수 있는 것처럼 막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패널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근데 그 법정에 들어가서 방청을 하거나 취재한 기자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총선 전에 물리적으로 선고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가능한 것처럼 막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그걸 막 씹어대죠.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사례가 이제 그 남기는 글에 보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가족에게 두부를 발송을 했어요, 공범이. 근데 경찰이 중간에 압수를 한 겁니다. 근데 5부가 더 있었어요. 언론에서 보도되고 검찰에서 발표하기를 언론사, 주요 언론 기관에 발송해달라고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언론기관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였어요, 전부. 그 공범이 5부를 가지고 있다가 2부만 가족한테 보내고 5부는 물로 빨아서 파기했습니다. 근데 전부 유튜브 채널 명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 기억하는 것이 고성국 TV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성국 TV의 그 전후 시점의 방송 내용을 보면 이 김진성이 이 극우 유튜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등장하는 판사들 이름도 수시로 언급을 하면서 비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 지연 프레임, 그리고 뭐 공천, 무슨 뭐 깜빵 공천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내란 사건과 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폭동 사건을 보면 그 영향을 준 일부 극우 매체와 극우 유튜버가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산에서의 테러 사건을 조금 더 폭넓게 수사를 하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을 단죄했다면 이번에 이와 같은 그것이 확대 재생산된 서부지법 폭동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인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테러 위협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테러 사건을 통해서라도 이 내란 사건을 통해서라도 이 배후가 되는 세력들 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발본색원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이런 일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